지금 국무회의가 처음으로 공개됐어요. 국민의 알 권리 차원 그리고 투명한 그 국정 운영을 통해서 이렇게 국무회의를 첫 공개했는데 장관들이 아주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서로 손을 들고 막 질문하겠다는 그럴 그런.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 네.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모두 발언만 공개, 예. 그리고 다 비공개 전환.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도 아니면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은 내밀하게 은밀하게 됐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필요성이 상당히 조금 떨어졌을 수 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생방송으로 국민들한테 어느 부처의 장관이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인식을 갖고선 대응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한다라는 면에서는 직접 민주주의의 그런 상황들이 더더욱 지금 강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면에서는 사실 KTV도 이제는 실시간 송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여건이 마련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대통령실에서의 그런 기자 간담이나 여러 가지의 컨텐츠들이 이제 모든 미디어들한테 공평하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빠른 속도 또 라이브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더 빠르게 전달받고 일하는 대통령, 일하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평가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강유정 대변인 그 브리핑 때도 보니까 기자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질문할 때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강유정 대변인이 오보입니다. 바로 그래버려요. 그래요. 자료까지 주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또 그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자들도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막 쇼츠로 돌아다니는 게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어느 매체 누구입니다를 오픈을 하고 예. 그다음에 질문을 들어가잖아요. 예. 질문 중에 어거지인 거 아니면 카더라 통신 듣고서는 제대로 팩트 체크 안 하고 그러고서는 막 그냥 공격적인 질문하는 그런 일부의 그런 기자들은 앞으로는 이제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시청자들이 다 심판하고 저 기자는 실력 있네. 저 기자는 정말 송곳 질문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에서도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돌아가면서 똑같이 5분씩, 똑같이 7분씩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어느 의원이 질문을 잘했는지 결국에는 제한된 시간에 핵심을 파고들고 원하는 답변을 끌어내는 거. 그게 바로 의정 활동의 매우 중요한 실력이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공부와 정부의 자료 요구와 그리고 정말 직전에는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연습까지 하는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의 기자의 책무성도 더 강화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의원님도 실제로 이제 국정감사 때는 시나리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좌관이랑 연습도 하고 그러시나요? 예, 실제로 국감 같은 경우에 보통은 하루 종일 하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7분 한 바퀴 돌고 5분 또 2바퀴 돌고 3분 돌고 네. 그러면서 추가지를 이렇게 계속 돌다 보면은 반까지 되는데 질문이 그래서 하루에 많으면 3번 더 추가로 하고 싶으면 4번, 5번까지 갈 수 있을 텐데 컨텐츠가 많아야 질문도 할 수 있고요. 제한된 시간 동안에 질문을 하면서 해당 부처 장관이나 아니면은 담당자들한테 정말 핵심 질문을 해야지 기자분들도 기사 많이 써주시잖아요. 예. 저희는 결국에는 의원들 의정활동은 기사량에도 나름의 그런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요. 예. 얼마나 좋은 퀄리티의 질문을 제한된 시간에 핵심적으로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요. 때로는 그래서 질문을 한 10개 마련하잖아요. 예. 근데 앞에 의원님이 먼저 질문해버렸어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 빡빡 지워. 그리고 이거는 뒤로 넘어가. 그 다음 그러면은 우선순위 이렇게 바뀌고 그래가지고 나만의 첫 번째 질문을 얼마나 소중한 걸로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실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예. 저희도 언론사 못지않게 헤드라인과 썸네일을 잘 뽑기 위한 키워드 준비를 많이 한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도 실제로 이제 국정감사나 네. 예를 들어 법사위 전체 회의를 보면 어느 의원이 이제 A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 다음 의원이 그걸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조금 전에 어느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두 분의 생각이 같았는데 먼저 하신 분이 그 질문을 해버리니까 난감한 경우네요. 그렇게요. 그렇지만 또 때로는 팀플레이가 가능하거든요. 예. 먼저 하는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장관이 좀 애매하게 답변을 했어요. 그거는 추후에 하기 이런 식으로 하면은 B 의원이 그 다음에 세부 질문을 들어가서 살리고 하면서 장관님을 어떻게 보면 곤란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정말 그 미비점을 드러나게 할 수 있는 팀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팀킬. 예, 저희가 살리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또 질문의 순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누구나 더 먼저 하고 싶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공정하게 한 번씩
만약에 내가 오늘 제일 먼저 질문했다 그러면은 내일은 맨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순서가 로테이션식으로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러니까 참 미디어 변화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 지상파 방송만 있어가지고 지상파 방송은 말 그대로 시간에 한정을 받았는데 요즘은 유튜브라는 새로운 세계가 있으니까 뭐 대통령도 마음껏 국무회의를 공개하고 또 시청자들은 그걸로 판단을 하고 또 심지어 기자 브리핑까지 다 공개하고 일일이 다 일거수일투족을 어떻게 보면 감시받는 세상이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언론인들도 그렇고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공적 책무에 있는 분들은 본인이 제대로 공부 안 하고 그냥 막 오면은요 무식이 소위 말해서 곧바로 탄로나는 그런 예.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정보량과 속도전입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은 너무 겉핥기로 가지 않고 또 그 와중에서도 깊은 질문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 너무 많은 정보와 사건과 사고가 많기 때문에 모든 걸 내가 다 잘할 수는 없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이런 노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꼭 해결하고 가겠다. 그런 면에서 노동부 장관도 임명을 그 민주노총의 전 출신 간부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의사로서는 보면 이 노동 문제가 계속 산재 사망이 계속 나올수록 이 야간 노동 그리고 불규칙한 노동 이게 건강에 매우 해악이 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아까도 음주, 알코올 어느 정도의 그런 취한 상태에서 몽롱한 상태에서 일하게 되면 사고가 나는 것처럼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컨디션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보고되고 있는 걸로 보면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10%에서 15% 사이에 야간 노동자들이 심야에 일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분들은 의학적으로도 심혈관 질환의 발생이 높아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 발생도 유병률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정신 건강에 있어서도 우울이나 수면 장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취약하기 때문에 정신 건강, 신체 건강의 관리가 더 세심하게 배려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가암연구소에서는 그래서 야간 노동을 2A 정도의 발암 물질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예.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예. 그만큼 야간 노동은 최소화해야 되고 만약에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면 충분한 근무 환경 그리고 보상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정치 주체이답습니다. 정치 이야기 하시면서 그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도 풀어주시고 그다음에 왜 그게 건강에 좋은지도 짚어주시고